예,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좀 또 어색하네요. 예, 지난번에 이어갖고, 어, 그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마저 끝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메모리 액세스 인스트럭션을 끝내면, 그 어셈블리에 대한 내용은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IO 디바이스를 직접 이제 그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으로 컨트롤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브랜치 인스트럭션, 그 썸 어 그 콜텍스 M0에서는 4 개의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제공하는데, 첫 번째 인스트럭션은 그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컨디셔널 execution, 하이 레벨 랭귀지를 얘기하면 뭐 if 문이나 뭐 while 문이나 for 문이나 뭐 케이스, 뭐 이런 것처럼 뭐 조건 판단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거이면 뭐를 이제 하고, 이런 조건 판단을 하고 싶을 때 compare 인스트럭션과 함께 CMP, 수도 코드를 쓰면 제가 A, B 비교한 다음에, 이거는 뭐 int A, B라고 하면 사인드 인트죠. 그다음에 뭐 브랜치 뭐 greater than을 체크를 하던, greater than이니까, 아니면 이제 반대 조건 less than or equal, greater than 이 조건, BLE를 체크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 L1에 가면은 뭐 이제 그 쭉 다음 코드를 하는 거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걸 L2 조건이 아니면 이제 C++를 하게 false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코드를 짜고 싶을 때, 첫 번째 요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요 세 개의 인스트럭션은 함수 콜을 할 때 사용한다고 그랬죠. 다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메인에서 뭐 foo라는 함수를 이제 부르는 건데, 실행 플로우, 엑스큐션 플로우를 보면 메인에서 쭉 실행하다가 이제 foo라는 거를 이제 콜을 하는 거죠. 콜을 해서 콜을 하는 건데, 요 콜을 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이 이제 b branch and link 혹은 이제 foo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blx 뭐 예를 들면 r1. 근데 r1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 브랜치할 요 함수의 주소를 담아 놔야겠죠. 그래서 쓰는 게 뭐죠? 제가 인스트럭션을 잊어버렸는데, LDR. 여기 수도 코드를 먼저 가보시면, 아직 사무실은 더워요. LDR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거든요. 코드를 써보면 LDR R1 F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 콜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함수 실행을 한 다음에 이 콜러 메인 함수로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와서 쭉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쓰는 게, 이 경우에는 이제 R1 레지스터, 요즘 LR로 바꿀 거 그랬네요. R14. 그게 훨씬 더 나니까. 맞네요. 참, R1. 죄송합니다. R1. 어, 그 브랜치에 링크를 하면 첫 번째, 그 하드웨어가 하는 일이, 첫 번째는 링크 레지스터에다가 돌아올 곳의 주소, 돌아올 곳에 바로 다음 인스트럭션의 주소, 이걸 우리가 그냥 이 스타라고 하면 스타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를 요 레이블 심볼을 바꾼다고 그랬죠. 심볼이 결국은 그 심볼 혹은 레이블이 어 메모리 주소니까, 그렇죠? 이 함수에 있는 첫 번째 명령어의 주소가 이 f 함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브랜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함수의 마지막에서 이제 사용하는 인스트럭션은 bx
돌아올 곳의 주소가 링크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bxlr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브랜치 인스트럭션으로 돌아가면 네,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 4 개의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사실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때 우리 역공학이잖아요. 그거 할 때 중요한 얘기인데, 그때 이제 머신 코드를 보고 우리가 그거를 해석할 줄을 알아야 되니까. 그 중요한 게 이제 하드웨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 BL을 할 때. 브랜치 인스트럭션은 관계없고요. BL, BLX 두 개의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돌아올 곳의 주소를 링크 레지스터에 저장한다고 했는데, 요때 이제 저장된 주소가 좀 이상해요. 보통 그 sum 인스트럭션은 2바이트 인스트럭션 혹은 sum2 아이사를 또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구현했기 때문에 콜텍스 M0가 4바이트 인스트럭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션은 항상 어 2바이트 바운더리 혹은 4바이트 바운더리에 있어야 하고, 그렇다는 말은 그 주소, 인스트럭션이 있는 시작 주소는 항상 짝수여야 되죠. 0번지부터 인스트럭션이 있거나 2번지부터 있거나 4번지부터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항상 짝수여야 되는데, 요 LR에 들어가는 주소는 홀수예요. 홀수.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LR에 들어가는 주소는 LSB, 그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비트가 1로 세팅되게, 하드웨어 그 어떨 때는 하드웨어, 어떨 때는 소프트웨어에서, 이럴 때는 뭐 소프트웨어에서 뭐 컴파일러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R1이 이미 어 R1이 이미 LR도 마찬가지고 요때도 마찬가지네요. 요때 이미 그 홀수로 세팅이 돼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인제 브랜치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썸의 히스토리를 잠깐 다시 보시면 94 년에 이게 그 처음으로 소개가 됐고, 썸 아이사가 그전에는 인제 암 아이사가 있었던 거죠. 그 암 아이사 위에 이제 썸 인스트럭션을 이제 지원하는 CPU를 만든 건데, 그래서 암과 썸을 이제 같이 쓰는, 암 인스트럭션과 썸 인스트럭션을 같이 쓰는 그런 코드를 인제 그 코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게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는 암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컴파일을 할 수가 있고, foo라는 함수는 sum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인제 컴파일을 할 수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어 메인 함수에서 얘를 콜을 할 때, 그죠? 암 코드에서 sum 코드를 콜하는 거고, 끝났을 때는 sum 코드에서 다시 암 코드를 인제 콜하는, 그걸 우리가 인터워킹이라고, 암에서는 이런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인터워킹. 인터워킹을 지원하도록 인제 sum 그 아이사를 만들고 그렇게 CPU를 설계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콜텍스 M0 같은 경우는 sum 인스트럭션만 서포트를 하거든요. 근데 얘를 인제 완전히 뭐 새로 딱 애초부터 새로 만든, 애초부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스크래치에서 썸을 만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처럼 암 기반 위에 인터워킹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인터워킹. 그래서 인제 그렇게 됐고, 인제 콜텍스 M0를 만들 때는 고 썸 부분을 딱 떼어내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인터워킹의 그 잔재가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어요. 콜텍스 M0. 콜텍스 M0 CPU 그 인스트럭션에, CPU가 실행하는 인스트럭션에 남아 있다는 거죠. 비록 sum sum 인스트럭션만 지원하지만 그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룰이, 인터워킹을 할 때와 똑같은 룰이 그대로 적용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브랜치로 가보면 인터워킹 룰이 뭐냐면 이거죠. 요 BLX 혹은 이제 BX, 요게 X자가 이제 exchange거든요. 약자가.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이제 exchange. 그러니까 ARM에서 이제 some ISA로 exchange 한다, 바꾼다. 그리고 some에서 이제 ARM 인스트럭션으로 스위칭한다, exchange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ARM에서 이제 some을 콜을 할 때 이제 CPU한테 뭐 알려줘야 되죠. 아, 지금부터는 이제 some 코드를 실행할 거야. 그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some에서 ARM 코드로 돌아올 때도 이제부터는 여기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부터는 ARM 코드를 실행할 거야라는 거를 CPU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CPU가 명령어, 인스트럭션을 패치를 해오니까 메모리에서. 그 CPU가 패치하는 인스트럭션이 이게 ARM 인스트럭션인지 아니면 some 인스트럭션인지를 CPU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었냐면 ARM 그 아키텍트가 여기 BLX, 예를 들어 BLX R1을 할 때 요 R1에 이제 우리가 브랜치할 주소가 들어있는 거죠. fu 함수에 있는 첫 번째 명령어의 주소가 여기 들어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짝수여야 되거든요, 얘가. 근데 sum 코드를 콜할 때는 홀수가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LSB가 1이 되도록. LSB가 1이면 뭘 의미하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sum 함수를 콜하는 거야. 뭐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CPU가 이제부터는 아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는 sum 코드를 내가 이제 리드하겠구나. 그 정보를 갖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돌아올 때도 BXLR 돌아올 때도 지금 여기서는 sum에서 암으로 돌아오니까 암으로 돌아올 때는 요 LR R14의 LSB가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짝수여야 돼. 그 암 코드를 콜할 때는. 그 sum 코드를 콜할 때는 어, 주소의 LSB가 1이어야 하고 암 코드를 콜할 때는 내가 콜할 주소의 LSB가 0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CPU가 그다음부터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면 이제부터 내가 암 코드를 이제 리드하는 거구나. 알아먹는 거죠. 이제 요 말이죠, 그게. BLX 인스트럭션의 경우는 여기 RM 거기에 그 내가 브랜치할 곳에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RM의 LSB가 0이면은 CPU는 암 상태로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암 상태로 가는 거고, 썸에 있었다면 이제 암으로 가는 거고, LSB가 1이면 CPU는 썸 상태에 그대로 있거나, 지금 뭐 썸 상태에 있었으면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썸 상태로 가거나 그렇게 하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어, 스펙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BL도 마찬가지인데 BL BL도 마찬가지인데 LR 링크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값이 아까 요거 BL 이렇게 부르거나 이렇게 부르거나 혹은 이렇게 해서 부를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이건 BL 익스체인지가 아니니까 브랜치 앤 링크 요건 BLX 아이사 스위칭이 아니죠. 아이사 스위칭을 하는데 얘는 그냥 BL 그냥 브랜치 하는 거고 브랜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룰에 적용되지 않고 LSB 여기에는 LSB가 0이냐 1이냐. 하지만 돌아올 때는 BX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 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BL과 BLX 공통적으로 이제 하드웨어가 하는 일, 돌아올 곳의 주소가 이제 LR에 저장이 되는데 LR에는 홀수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펙에 이렇게 있는 거죠. BL에는 LR에 저장되는 값이 위에 31빛은 요 별표
돌아올 next instruction address. 돌아올 곳의 주소. 거기서 위쪽 31비트. 그 LR로 그냥 따지면 위쪽 31비트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요게 이제 concatenation 콜른 concatenation 오퍼레이터인데 마지막 1비트를 1로 세팅을 해버리는 거죠. 얘를 1로 이렇게 세팅하는 거죠. 돌아올 곳의 주소는 이렇게 홀수가 된다는 거. BLX는 뭐 여기 이미 저장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링크 레지스터에 대한 내용이 제가 그것까지는 해놓지는 않았네요. 스펙을 보면 나와 있겠죠, 뭐. 그렇죠? 자, 볼까요, 한번? 이게 instruction detail, alphabetical list, BLX. 이걸 보시면 이게 LR, 그렇죠? BLX 인스트럭션의 동작을 오퍼레이션, 그걸 수도 코드로 이렇게 해놨는데 돌아올 곳의 주소는 똑같죠. 다음 인스트럭션의 주소. 위에 31빛은 요 돌아올 곳의 주소. 그래서 거기에서 따오고, 그다음 마지막 1비트는 1로 세팅을 하는 거죠. 똑같이 LR 레지스터에. 예. 그게 하나 아주 특이한 점이고, 좀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좀 이따가 이제 왜 주의해야 되는 건지는 예제 코드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결론은 익셉션이 걸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외, 익셉션. 요 예제를 하나 일단 보시죠. 제가 만들어 놨는데, 요 예제를. BLX RM을 이용해서 함수콜을 하는 이제 케이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ASM 펑션 2, ASM 펑션 1, 이걸 그냥 간단한 함수라고 보고, 얘도 그냥 간단한 함수라고 그냥 생각을 하죠. 펑션 1, 펑션 2. 이걸 보시면 함수콜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펑션 1에서 펑션 2를 콜하기 위해서 요 조합을 사용했어요. LDR R0의 이 함수 이름, 함수 이름이라는 거는 뭐예요? 요 명령어의 주소. 그러니까 요 레이블 심볼은 메모리 주소예요. 그러니까 요 경우는 딱 태그를 해놨잖아요. MRS라는 명령어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R0에 갖다 놓고 주소를,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함수 콜을 하는 거죠. R0. 그렇죠? 가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따가 얘기할 MRS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뭔가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BX로. 그래서 컴파일을 한 다음에 디스어셈블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생겨요. 첫 번째 LDR 인스트럭션은 이걸로 바뀌거든요. LDR. LDR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는 120번지에서 코멘트가 있는 것처럼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 플러스 8, 그 위치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그게 이제 이거거든요. 120번지 읽어서 R0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 뭐가 있냐면 11B라는 게 있어요. 홀수값 1B, 11B 11B가 있고, 그 다음에 왜 11B일까요? 그 다음에 R0로 이제 우리가 브랜치를 하는데, BLX 인스트럭션을 보시면 이 함수 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BLX 인스트럭션을 보시면 요 위치가, 요 인스트럭션의 위치가 보면 어디에요? 116번지에 있네요. 116번지에 있고, 요 인스트럭션의 위치가 R0지만 R0, R0, R0. 그럼 다음 인스트럭션은 몇 번지에 있냐?
BLX 다음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BX 요거 BLX 저 헷갈리네. BLX 11B 11B 음, BLX 인스트럭션이 잠깐만 4바이트 인스트럭션인가 헷갈리네. 아닌데 2바이트 인스트럭션인데 120번지 11B 11B BLX가 음, 아,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네. 제가 헷갈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 리턴 어드레스를 자꾸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요거 11A 번지 그렇죠? 11A 번지에 요 함수가 11A 번지에서 시작하잖아요. 11A 번지. 그래서 R0에는 11A가 들어가야지 맞을 것 같은데 11A 요 함수로 콜하는 거니까. 그죠? ASM 펑션 2. 그런데 11B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읽어서 R0를 11B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BLX 여기 R0에는 11B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BLX 함수 콜을 하는데 그 펑션 콜을 하는데 B면 이제 바이너리로 1011 그죠? 그래서 LSB가 1로 세팅됐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제 코드에서 코드를 이제 콜을 하는 케이스인데 어쨌든 썸을 콜하기 때문에 LSB를 1로 세팅 그런 거죠. 예, 이제 그런 예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C 코드에서 우리가 요 마이크로칩 스튜디오에 보시면 여기서 요 ASM 테스트 여기서 요 ASM 테스트 요 함수 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셈블리 코드에 있죠. 여기 ASM 테스트. 그러니까 C에서 이제 어셈블리 코드를 이제 콜하는 케이스예요. 그때 제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요런 디렉티브를 여기다 추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ASM 테스트는 sum 함수다라고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함수 ASM 테스트는 sum 코드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게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의 효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익셉션이 걸리고 안 걸리고 그런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without 요 디렉티브가 없을 때 그러니까 컴파일러한테 이거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이 함수가 우리가 콜할 함수가 sum 함수인지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요 C 코드 아까 제가 디스어셈블 한 거거든요. 요거는 C 코드고 그다음에 얘는 우리가 콜할 어셈블리 코드. 요거 어셈블리 코드를 컴파일해서 디스어셈블 한 거. 그 138번지로 우리가 콜을 하는 거죠. 138번지. 그 without이에요. 요게 없을 때. 없을 때는 똑같이 LDR, BLX 요 조합을 이용해서 컴파일러가 코드를 만들었는데 요거 PC 플러스 16번지로 가시면 그게 어디냐면 294번지예요. 294번지에 요 데이터 138. 138이 요거잖아요. 요 함수에 있는 첫 번째 명령어의 주소. 첫 번째 명령어가 있는 주소. 138번지. 거기다가 R3에다 집어넣어 놓고 BLX로 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짝수잖아요, 이게. 138이면 8. 8이면 바이너리로 1, 0, 3개잖아요. 짝수기 때문에
지금 암 CPU 입 아 썸 시 아 암 CPU 입장에서는 콜텍스 M0 입장에서는 지금 어 뭐예요? 그 암 코드를 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LSB가 0 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exception이 걸려요. 좀 이따 보여 드릴게요. 어 근데 만약에 인제 with 요런 디렉티브를 추가를 해 갖고 여기다가 아까는 요거를 커멘트 아웃 했잖아요. 이렇게 커멘트 아웃 했고 지금은 요 디렉티브와 함께 컴파일을 했어요. 똑같은 코드가 생기고 요 위치에 가면 PC 플러스 16 294 번지 여기에 가면 아까는 138 이었는데 지금은 139. 9 니까 바이너리로 1001 이잖아요, 끝에가. 그죠? 그래서 without 하죠. 예. 그러니까 요 BALX 그 R3에는 139 라는 게 들어갈 거고 139 번지. CPU가 얘를 실행하면 LSB가 1 이니까 내가 지금 이 함수를 콜하는구나. 죄송합니다. sum 함수를 콜하는구나라고 인제 알아먹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 그렇게 되면 뭐가 인제 또 어떤 영향이 있냐면 그 쭉 슬라이드 메뉴로 한번 가 보시면 모든 CPU는 그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 말고 그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좀 보니까 모든 CPU는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 파일 콜텍스 M0의 경우는 R0 에서부터 R15 까지 있고 16 개. 그다음에 그 CPSR 뭐 커런트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가 있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인제 하나의 레지스터긴 한데 걔를 이제 3 개의 이름으로 3 개의 이름을 사용해서 뭐 인제 요 레지스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PSR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맨 위에 4 비트 NGCV 그 비트를 읽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EPSR 이라는 이름을 쓰면 Tbit 요게 썸빗이에요. 썸빗 execution program status 그러니까 요 비트를 보면 우리가 지금 썸 모드에 있으면 Tbit이 1로 되고 그러니까 CPU가 얘를 보고 하는 거예요. Tbit이 1로 돼 있으면 Tbit이 1로 딱 세팅이 돼 있으면 CPU는 콜텍스 M0는 아는 거죠. 지금 내가 메모리에서 읽는 코드는 sum instruction이다라는 걸 아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0으로 돼 있으면 내가 지금 있는 인스트럭션은 이제 arm instruction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근데 콜텍스 M0의 경우는 얘가 항상 1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T 비트가 항상 1 이어야 되죠. 뭐 sum instruction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시 가서 근데 아까 with, without 그 예에서 요 without without 이거부터 보시면 without 이라고 하면 요 디렉티브가 없는 거니까 요 인제 콜텍스 M0가 BLX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면 138 번지를 R3에 집어넣어 놓고 그러면 인제 아까 요 T 비트를 0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CPU가. 그러면 인제부터 읽는 명령어는 요 CPU는 ARM 인스트럭션을 기대하고 있는데 읽는 명령어가 이상한 명령어니까 인제 exception이 걸리는 거죠. 이제 unknown instruction 내가 모르는 인스트럭션. CPU가 몰라. 메모리에서 갖고 왔는데. 요 경우는 with 요 디렉티브가 있는 경우는 139 번지를 R3에 놓고 그리고 함수 콜을 하기 때문에 요 T 비트가 1로 세팅이 되고 그러면 콜텍스 M0 CPU는 sum 인스트럭션을 계속 인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썸 코드를 계속 리드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얘를 한번 그 데모 코드를 한번 사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경우는 먼저 아무 문제 없는 경우부터 요 경우부터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Alt F5. 네. 그래서 F11이 싱글 스텝 그죠? F11, 11 한 라인씩 스윙을 하고 콜을 하고 그죠? 근데 여기서 인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링크 레지스터. 링크 레지스터가 233 으로 바뀌어 있어요. 홀수 값으로. 이제 돌아올 곳의 주소가 233이 된 거죠. 디스어셈블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 볼까요? 아 되네요. 여기서 보시면 어 C 코드가 233 한참 내려가야 되네. 아까 여기 요쯤 되겠네요. 그쵸? 여기. ASM 테스트. 그쵸? BLX 요거. 요 C는 ASM 테스트 저걸로 이제 어셈블리 하면서 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두 개의 조합으로 이제 콜을 하는데 R3에다가 이 ASM 테스트 요 심볼 요 함수가 있는 곳의 주소 함수 첫 번째 함수에 있는 첫 번째 명령어 의 주소를 R3에 집어넣고 BLX를 하는 거죠. 돌아올 곳의 주소 아까 233으로 돼 있었는데 돌아올 곳의 주소는 232여야 돼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거 232번지에 move s가 있잖아요. 하지만 233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게. 이따가 BLX 인스트럭션으로 우리가 돌아올 거니까. 그죠? 그때 그 LSB가 홀수여야 되기 때문에 요거 233 그죠? 233으로 돼 있죠. 어셈블리 테스트. 그래서 F11 실행을 하면 F11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실행을 잘 해요. 그죠? 잘 하는데 다시 이제 이상한 버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걸 없애버리고 세이브하고 F7 컴파일한 다음에 네, 컴파일한 다음에 Alt F5 네, 실행을 해보면 11으로 여기서 디스어셈블리를 봐보죠 한번. 보면 예, 지금 현재 여기 있죠? 현재 여기 있고 PC 플러스 16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LDR은 R3 레지스터 저장하는데 요것도 싱글 스텝이 되더라고요. F11을 누르시면 예, 인스트럭션 하나씩 증가할래. R3에 있는 요게 중요하죠, 지금. 114로 돼 있어. 짝수야. 114. 짝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R3에 짝수 주소를 집어넣어 놓고 일단 BLX를 해 버리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암 펑션을 콜하는 거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CPU가. 그래서 아까 요 T비트를 0으로 세팅해 버릴 거고 그러면 인제 exception이 발생하는 거죠. 콜텍스 M0는 나 암 코드 모르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F11 해 보면 이거 다시 어셈블리 요로 가고 그다음에 F11을 하면 이제 이런 이상한 더미 핸들러라는 거를 실행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더미 핸들러가 여기 있어요. 이 스타트업 SAMD 21-C 요 코드 안에 있는데 요 쫙 스크롤 업을 해 보시면 이거는 얘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코드거든요. 뭐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 나중에 인제 인터럽트 말씀드릴 때 얘기할 건데
얘네들이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 지금 걸린 게 뭐냐면 하드 폴트거든요. 하드 폴트의 경우는 더미 핸들러를 콜하게 지금 해 놨어요. 하드 폴트. 여기 하드 폴트 핸들러 이거 아니네요. 쭉 올라 보시면 요게 인제 익셉션 벡터 테이블이고 우리 인터럽트 얘기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엔트리 요거 exception hard fault handler. 우리가 아무것도 얘를 리플레이스 요거 요 콜할 함수 얘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디폴트로 요 hard fault handler라는 거를 콜하게 돼 있고 hard fault handler는 아까 어디 갔나요? 요거 얘는 디폴트로 얘를 그냥 부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exception이 걸려 갖고 제 코드 더미 핸들러 제가 보시면 더미 핸들러 요거 while loop예요. 그냥 영원히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돼요. 이런 인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항상 어셈블리 코딩을 할 때 요 디렉티브를 추가를 해서 내가 부를 함수가 어 sum 함수라는 거를 인제 알려줘야 돼요. 그래 이제 아무래도 오류 없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인제 브랜치 인스트럭션은 됐고 브랜치 브랜치 인스트럭션은 됐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메모리 액세스 인스트럭션인데요. 잠깐만을 쉬었다가 다시 제가 영상 녹화를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 갖고 혹시나 이거 또 뭐 갑자기 또 약간 얘가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컴퓨터가. 예. 그래서 일단 스톱하고 다음 영상에서